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듣기에는 일단 이 자리에 저만 남자라 제가 바늘방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요. 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네, 다양한 생각들이 드는데 지금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윗부분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권력적인 구조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럼 뭐 저는 충분히 일단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그것들을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이제 그 상황상 얘기를 하면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교육들은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건지, 그다음에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듣고 나면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교회나 교단이나 어떤 이제 공동체, 이제 기독교 이제 그런 단체들 같은 곳에 많이 이제 교육을 가거든요. 가고 요즘엔 교단에서도 기장교단 같은 경우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해요. 이제 받아야 하고 이제 의무 교육들을 해 가려고 이제 잘 시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하나둘씩 만드는 교단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안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성과 관련된 교육, 특히 성폭력과 관련된 교육은 굉장히 필수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 저도 뭐 그랬지만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가? 힘이 뭐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나는 힘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약자로만 살고 있는데 라고 본인을 잘못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모든 영역에 힘만 있고 누구는 약한 자리만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누군가는 이 사람이 더 힘이 있고 이 상황에서는 나이가 어떨 때는 많은 사람이 더 힘이 있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 더 힘이 있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힘의 메커니즘이나 우리 교회를 둘러싼 문화의 메커니즘 안에서 우리가 어떤 힘들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압력과 혹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로 이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고민해 가려고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나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을 할 때 사실은 의무교육하면 보통 1시간 이렇게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 나누기가 되게 짧아요. 기본적인 이제 법령, 법으로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끝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육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워크숍을 많이 하려고 해요. 실제로 내가 부딪히는 영역에 있어서 내가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날 수 있고 이때 나는 내 생각은 지금 어느 수준에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맞춰보고 이야기해봐야 그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워크숍을 많이 하면서 교육을 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바쁘지만 열심히 교육이 필요하니까요. 사실은 인식이 바뀌어져야지 제도도 생기고, 뭐 서로 같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교육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계속 이야기가 되어지고 서로 편하게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훨씬 더 건강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많이 교육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희 실례로 저희 신랑이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 말을 했었어요. 그 교육을 받더라고요.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 전에 자기를 되게 믿었었대요. 근데 뭐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한 공간에 뭐 자매랑 같이 있지 말아라. 아니면 앞에 태우지 말아라. 이런 거였는데 그 전에는 자기를 믿었었는데 그 교육을 듣고 나서 자기를 안 믿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건 조금 저희는 이게 지향하지는 않는 교육인데 왜냐하면 일종의 펜스룰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별에서는 문제가 생기니 이 사람과 같이 안 놀아 선을 그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예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성폭력의 이제 기본적인 관점이 이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거거든요. 내가 욕망하는 대상.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책이죠. 네가 나한테 웃어주면 나는 결혼까지 생각했어.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나랑 여성은 엄마든지 혹은 내가 연애하거나 사랑할 대상이든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남자, 여자
뭐 어떤 역할이 주어진 사람이 아니라 혹은 나랑 뭐 사랑할 사이 혹은 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존재로서 우리가 건강한 유대관계, 연대감을 나누는 모든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협력자, 친구, 연대자, 이제 그런 관계로서 서로 어떻게 건강하게 소통할 거냐의 지향이 사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긴 해요. 옆에 안 태우면 되죠. 안 만나면 되죠. 옛날처럼 따로 문도 따로 쓰고 공간도 따로 쓰고 이렇게 하면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은 성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과는 하는 성적 대상화의 연결성상에서는 똑같은 생각일 수 있겠다. 결국은 이 사람을 존재로서 우리가 건강하게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존중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불편하고 좀 더 먼 길이고 좀 많은 논의를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그런 건강한 방향성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보통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의 문화를 약간 점검하는 식의 대화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같은 공간에 있지 말고 하지 말고라기보다는 우선은 우리 공간 우리 이제 공동체 안에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의사 표현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근데 이제 그게 성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되게 친밀함의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가 저희 안에서 되게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에 뭔가 오히려 그런 게 더 저희의 불편함, 저의 어떤 어려움들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분위기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친하니까 내가 이 선을 내가 이렇게 가까이 가도 얘는 괜찮겠지라는 문화가 또 있다 보니까 그 선을 되게 넘기가 쉬운 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할 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근데 그게 같은 공동체라고 해도 개개인이 다 다른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느 정도 존중할 수 있고 그럼 그 사람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는 교육도 진행을 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전혀 힘의 차이와 권위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가진 어떤 힘을 다른 사람과 힘을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회 성폭행이 어떤 교회 문화적인 거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성차별적인 게 굉장히 교회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차별적인 현상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것도 고정화 시킬까봐 조심스러운데, 이게 뭐 그런 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다 예배를 밥을 먹는데, 물을 마셔야 될 시간이 되면, 숟가락을 누가 놓는가, 혹은 물을 누가 가지고 오는가 하면 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불이 꺼졌어. 바퀴벌레가 나타났어. 이거를 누가 끄고, 누가 잡으러 갈 건가, 바퀴벌레를. 이제 혹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건가, 책임질 때 누가 할 건가, 섬기는 역할, 목사님 누군가 설교할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 목사님의 모습은 내가 떠오르는 사람이나 이미지는 누군가, 그분한테 물을 떠다 주는 사람은 누군가 라는, 또 우리가 물놀이, 교회에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 물놀이 할 때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사람을 인기 있다라고 하는가, 혹은 누군가가 거절하는 상황이 있는가, 거절한다면 그 상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노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 있지, 오케이라가 아니라 굉장히 얼굴이 분위기가 굳어지고, 니 거절을 해? 네가 나한테? 이런 감히?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향유하는 문화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저희 성도님들 간에 다양한 카톡방이나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들 나누는 문화가 있으니까 성폭력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는 어느 정도의 예민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너 오늘 예쁘다라는 칭찬이 우리 안에서는 통용돼. 그러면 너는 섹시하다라는 표현은 어때? 너 오늘 그 다음은 어때? 누구 섹시했는데 오늘 어젯밤에 생각나더라. 이런 식의 말이 점점 발전하는 그 과정 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어느 선에서 스탑, 여기까지는 선을 지나친 거야 라고 우리 선을 그을 수 있는가, 그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우리 공동체의 예민성이나 성폭력 문화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해도 당사자는 되게 불쾌하지만 불쾌함을 표현 못하고 그것들이, 왜냐하면 다 농담의 분위기로, 우리 이렇게 분위기 좋게 하는 거야 라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인사는 어떻게 하든가 너에 대한 내가 관심이 있어 너를 계속 챙기고 있어 라는 인사를 우리가 어떻게 나누고 있지? 흔히 너무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뭐 이렇게 성별화하는 내용이나 너 굉장히 여성스럽다, 뭐 순종적이다라는 것들 칭찬이라는 의미로 그 사람을 대상화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이번 주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이 다 파업을 한다면 교회가 과연 굴러갈까? 이런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교회 뭐 많게는 70%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여성이 70%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숫자상으로는 뭐 60%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속한 교회의 장로님의 성별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남자 장로님, 장로하면 남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있고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교회 공동체를 먹이고 살피고 이랬던 분들은 본인들도 이제 막 되게 이렇게 나는 뭐 장로는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하시기도 하지만 뭔가 자연스럽게 여성들 장로가 구조적으로 장로 안수가 안 되는 교단은 이제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장로 안수가 되는 교단도 대부분 장로는 남성들이 되어 있고 장로님들이 이제 계속 의사결정 구조 얘기하지만 중요한 교회의 모든 이제 안건이나 이런 권력이나 뭐 이렇게 통과하는 모든 이제 것들을 이제 거의 좀 장로님들 위주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일은 여성들이 다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많죠. 너무 죄송하고요. 아니 그 회의를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성들도 굉장히 많은 의사 결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여전도회도 있고 뭐 권사회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본인의 정말 신앙적인 열정과 본인의 어떤 그런 능력에 따라서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해서 결정이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 남성이라면 이런 큰 어떤 구조적인 행정 절차라든지 의사결정이라든지 올해의 목표라든지 이런 들을 결정하는 자리에는 이제 남성들이 많고 혹시 여성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하고 하는 주체에서는 어떤 결정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진가 이제 뭐 바자회 어떤 물품을 팔 것인가 우리 식단을 뭘로 할 것인가 혹은 뭐 야유회를 뭘로 할 것인가 이런 주제가 일어나 주제의 어떤 고정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이제 구조적인 의사결정의 능력의 성별에 따라서 그 영역이 제한되는 거죠. 한계가 지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실 성차별적인 문화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돌봄의 영역에서도 여성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돌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수가 되는 여성 목사님이 있는 여성 전도사님이 있는 교회에서도 여전히 뭐 유아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성분들이 대부분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많이 본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청년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뭔가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닌데도 보통 분위기가 회장의 자리, 어떤 나와서 사회를 보는 자리 이런 자리에는 남자 청년들이 많은데 비해서 뭔가 회계를 맡고 서기를 맡고 정리를 하는 그런 게 여성분들이 많이 가는 어떤 문화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여자라고 해서 더 꼼꼼하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절대 안 꼼꼼하거든요. 정말 개인 따라 다른데 남자라고 해서 앞에서 뭔가 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는 부분들이 그게 여자한테 다 불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별로 나눠지는 이분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 갑자기 그냥 얘기하다가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사소한 거지만 저희가 헌금봉투에 부부의 경우 만약에 이제 같이 헌금을 하면 항상 남자분의 이름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디테일하고 작지만 아무도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죠. 뭐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고정화되어 가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청년부까지는 여성들이 회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청년부 회장 언니 이러면 이제 엄청 멋있고 차량팀 리더 여성 요즘 많이 나오시니까 요새 이제 그래도 많이 여성 드러머 바뀌어서. 근데 그 멋지던 청년부 회장 언니들이 나이가 들어서 작년으로 가면 왜 없어지는 거죠 이제. 네, 그 언니들이 다 어디 갔는지.
멋진 네. 언니들이 네, 사라졌어요. 멋진 언니들이 외워요. 맞아요. 그런 그쵸. 게 네, 안타까운 지점이죠. 유아부 시대가 있죠. 잠옷 시대. 그쵸. 네, 잠옷 시대 불리는 곳에. 잠시